안녕하세요. KBO 육성위원 이종렬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나 대학을 갈 때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본인 실력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사실 얘기 다 끝나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탑 클래스 학교, 2학년 때는 중간, 3학년 때는 정말 나를 데려가고 싶은 학교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가고 싶은 학교와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또 가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차선책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모두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정말 잘하면 스카웃이 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잘 된다라고 사실 또 보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도 여러 학교에서 올 테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한 가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를 보내주되 그 아이가 견딜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올해 프로에서 지명받은 선수들이 명문 고등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명문 고등학교는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합에 나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명문 고등학교가 아닌 팀들은 기회가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프로에 아주 빠른 순위, 높은 순위에 지명받은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는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보시게 되면 일찍 시작한 부모님들은 일찍 시작한 대로, 늦게 시작한 부모님들은 늦게 시작한 대로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부모님들은 일찍 시작한 만큼 잘해야 되고, 늦게 시작한 부모님들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구란 종목이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잘 외우는 것과 수학을 잘 푸는 것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시간만 길게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다면 이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꾸준하게 지켜봐주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지적하고 고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이 되고 위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나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조금 못하더라도 다독거려주고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아이가 잘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프로에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프로에 있는 동안 과연 야구를 잘하고 있나 확신이 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프로에서 2년 동안 코치를 하면서도 선수들을 보면서 와, 이 선수들이 과연 실력이 있나 없나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는 시점에 이 선수가 이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알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역시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어린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에 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도자라면 사실 그건 신이죠. 지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오늘 게임 못 쳤다, 내일 게임 못 쳤다, 오늘 잘 던졌다, 너무 어려워요. 프로야구 선수처럼 3할이란 기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게임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아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고, 중학교 가서 1학년 동안 못 견디고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다고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해도 되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너무 많은데 부모님들이 뒤에서 야구 아니면 큰일 나고 세상이 다 무너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실력은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겠다고 하면 중학교 밀어주시면 되고,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공부로 간다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공부 쪽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역시 아이에게 물어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합을 망친 아이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합을 망쳤다는 건 그 아이는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한들, 기본적으로는 코치들이 뭐라고 하고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선수가 저학년이라면. 그러면 부모님이 해줘야 될 건 그냥 안아주면 돼요. 근데 안아줘도 눈물 펑펑 나와요. 바운드를 맞춰라, 앞쪽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선수 귀에 들어갈까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선수가 충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안아주면 돼요. 그게 부모님이 돼야 되고, 그 부모님 중에서는 엄마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가 돼서 안아주고 받아주면 그 아이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근데 보통 보면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지적은 감독 코치의 지적보다 어머니가 아닌 엄마의 지적은 비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엄마의 역할은 들어주고 끄덕여주면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게임을 보면서 우리 아들만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아들만 부족한 것 같고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게임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아들이 타자라면 우리 아들이 저번 게임에서는 초구부터 배트가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초구부터 나가는구나. 그러면 적극성이 좋아졌네. 삼진을 당했었다면 오늘은 쳐서 아웃이 됐구나. 무엇인가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야구를 할 때 쉽지 않아요. 저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임이 끝나서 그날 만약에 4타수 무안타를 쳤거나 그날 잘 못 던져준 투수가 있게 되면, 넌 오늘 어제보다는 이러한 점이 좋아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성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오늘 배트 중심에 잘 맞았다든지, 투수라면 오늘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더 높아졌다든지, 이런 부분 장점을 좀 더 이야기해주면 볼 때도 편하고 끝나고 나서 아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팁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슨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큰 변화를 사실 원하시잖아요. 투수라면 정말 삼진을 계속 잡는 투수, 타자라면 홈런을 빵빵 때리는 타자를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레슨은 그 선수가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폼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할 거라고 믿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실력 향상만큼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폼의 변화는 없더라도 타자를 가정을 하면 타이밍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인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폼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야구를 보는 모습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야구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폼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합에 나가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현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인가 더 큰 거, 더 큰 거, 사실 그건 마약이에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상상도 못하는 동물들이나 이런 특별한 음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음식보다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밥이라던가 뭐 고기라든가 이게 더 몸에 좋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스윙폼, 투구폼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기량이 향상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갈등은 사실 뭐 초중고뿐이 아니라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초중고의 학부모님들이 감독님을 대상으로 포지션 변경을 요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혹시나 그런 얘기를 잘못 얘기했다가 미움을 사지 않을까? 누구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아들이 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든가 시합 횟수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다면 저는 한번 찾아가 보는 것, 감독이나 코치님을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런 한 포지션이라든가 시합을 못 나간다는 건 일단 실력이 평균 이하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야구를 못하는 수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야구를 못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재능이 있을지 모르니 예를 들어서 우익수를 보고 있다면 내야수를 한번 기회를 주시거나 투수의 기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투수를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와, 저분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포지션을 변경을 해서 다른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수로 프로에 들어와서 타자로 전향해서 성공한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의 재능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본 이 선수가 과연 야구를 할 수가 있을까 했던 선수도 몇몇 팁을 주면서 본인이 야구에 눈을 뜨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됐다고 결심이 되시면 감독님이나 코치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지금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프로 또 대학교 사실 초반에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직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잖아요.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야구를 해서 중도에 탈락이 돼도 야구 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코치 감독이 아니더라도 야구에 관련된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구 스카우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야구 협회에 들어가서 대외적인 업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마 내년부터 야구의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될 거거든요. 그런 에이전트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야구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야구와 공부를 병행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야구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공부만 해도 어렵거든요. 근데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 열정과 노력으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랭귀지 스쿨도 다니고 학교를 다녀봤는데 운동선수들이 머리가 나쁘다라는 걸 반전시키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야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머리가 나쁘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나 야구 같은 건 투수가 던지는 공이 145km는 0.4초 만에 타석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0.4초 안에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리고 타자들이 친 타구들이 보통 160km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머리가 나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방향이 다른 것뿐이었어요. 아쉬운 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못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부상이라던가 실력이 안 돼서 운동을 못하게 돼도 다시 공부 쪽으로 가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너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까지 갔다면 그 선수는 프로에서 코치를 할 수도 있고 아마추어에 가서 코치를 할 수도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은 얘기한 대로 협회라든가 야구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은 많은데 너무 좁게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예를 들어서 6학년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3 졸업하고 프로를 갈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훈련을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정말 스윙도 하고 뭐 벽튀기기도 해보고 아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만족도 덜하고 기량 향상도 덜 됐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는 건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휴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휴식이에요. 잠만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족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뛰고 싶으면 좀 뛰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다들 보면 이 시기에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6학년에서 중학교 가면 사실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려워요. 훈련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중3과 중1은 신체적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때는. 그래서 잘 쉬지 않으면 그 기간에 못 견디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아이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다면 휴가를 내서 여행을 한번 같이 가서 아이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